현재 이 자동차는 알페온 3.0입니다. 이 자동차를 정비하게 된 배경을 이따가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권영호TV의 권영호입니다. 여러분께 지금부터 소개할 자동차가 있습니다. 알페온입니다. 3.0 리터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콜드 하 이렇게 해서 여기가 하프입니다. 평상시에 온도메타는 이런 상태가 이루어지고요. 그런데 정상적인 자동차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눈금이 하나 있죠. 이렇게 눈금이 보통 자동차들의 온도고요. 이렇게 된 자동차가 여기로 가 있어. 하프로 가 있거나 하프를 넘어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엔진이 과열이란 뜻입니다. 엔진이 과열되면 ECU가 연료 분사를 차단합니다. 그래서 운행 중에 시동이 꺼질 수도 있고 울컥거릴 수도 있고 노킹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 자동차의 경우에 비정상이다. 비정상이라는 이유는 뭐냐? 바로 서머스탯입니다. 서머스탯은 이 자동차는 좀 복잡한 곳에 있어요. 또 물론 다른 차도 복잡한 곳에 있지만 열어보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확실하게 고장이라는 걸 알아야 손 대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런 모습이 약간 보였지만 그냥 냉각수를 클리닝을 해서 순환이 잘 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냉각수 클리닝을 몇 시간 걸쳐서 했는데, 물을 넣는 과정 중에서 보조 탱크가 있죠. 냉각수 보조 탱크에 수위를 맞춰놨는데 이 수위가 변하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해요. 이 얘기는 엔진 내부에 에어가 찼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자동으로 에어가 빠져야 되는데 에어가 빠지지 않고 냉각수 속에 에어가 있어서 팽창과 수축을 하면서 냉각수 보조 탱크의 레벨을 변환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개가 있으니까요. 하프가 있는데 항상 하프에서 살짝 올려줍니다. 저는요. 근데 이 레벨을 유지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이 서머스탯인데, 여러분들께서는 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프에서 한 칸 내려와서 보통 있는 자동차가 알페온은 정비를 하게 되면, 냉각수 정비를 하게 되면 하프 그 눈금, 아래쪽 눈금보다 조금 더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내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저한테 오셔서 냉각수 정비를 했는데 아직도 노킹 소리가 난다, 또는 출력에 어떤 영향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다시 한번 오셔서 서머스탯 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운전하는 여러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서머스탯 정비가 필요하다라고는 못합니다. 그래서 느끼는 분만 하시고요. 느끼지 못하는 분은 그냥 타셔도 됩니다. 근데 이 자동차는 하프에 있다. 그리고 하프에서 올라갈 때도 있더라. 그러면 운행을 좀 시켜봤는데 역시 더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거는 서머스탯 고장이 확실하니까 다시 재방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정비를 할 겁니다. 정비하는 과정을 조금 더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TV 시청자 여러분, 이 서머스탯 정비를 어떤 경우에 하는가? 이거는 이 자동차의 계기판입니다. 알페온이죠. 화면을 좀 확대해서 온도메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온도메타가 있는데 여기가, 이 자리가 하프입니다. 원래는 하프보다 어떻게 내려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자동차는 하프에 와 있거나 또는 올라가거나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에어가 찬다는 얘기입니다. 에어가 빠지지 않는 이유, 그 이유가 뭔가? 그거는 바로 서머스탯입니다. 이 서머스탯인데 이 서머스탯이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은 채워지기는 하되 정상적인 물 공급이 안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이 방식은 입구 제어식 서머스탯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는데 여기 파이프가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이 두 개는 히터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여기는 보조 탱크에서 물이 공급되는 루트입니다. 다른 자동차와 다르게 물 공급이 바로 서머스탯 입구까지 된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장점입니다. 입구 제어식의 단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쪽입니다. 서머스타트로 감싸고 있는 이쪽, 그러니까 엔진 쪽입니다. 여기서 서머스tat이 들어가니까 보여드리죠.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갔을 때 히타로 들어가는 쪽은 이쪽이고요. 히타를 통해서 나오는 쪽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가 보시면 아시겠는데 여기 구멍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이쪽으로 통하는 거, 하나는 여기로 통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엔진의 온도를 올려주기 위해서 바이패스 회로입니다. 여기가 사실은 원래는 바이패스 회로를 두면 안 되는데 열을 받는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바이패스 회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구 제어식 서머스타트의 차량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 바이패스 회로가 없던 시절에는 엔진의 온도가 차가워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요즘은 엔진 온도가 너무나 빨리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냉각수 비중을 정비하는 것이고요.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 서머스탯이 고착이 돼서 여기가 밸브 보이십니까 혹시? 이 고무입니다. 여기가 까만데 이게 고무인데 고착이 돼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물은 대기하고 있지만 이쪽으로 공급이 되질 않는 거예요. 엔진 속으로 물이 안 들어간다. 그래서 정체된 상태에서 열을 받으면 보조 탱크를 이용해서 수위가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냉각수가 수위가 변한다는 얘기는 안정적인 냉각 성능을 유지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원래 자동차가 좋으려면 서머스탯은 어디 붙어 있었냐면 이쪽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엔진에서 넘어오는 호스입니다. 그래서 라디에이터를 거쳐서 저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서 지금 방금 전에 보셨던 여기 이쪽을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열리지 않았을 때 엔진이 과열될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내 자동차는 입구 제어식이냐 출구 제어식이냐 이렇게 봤을 때 요즘은 입구 제어식 자동차들이 많다. 입구 제어식일 때 단점은 과열할 수 있다. 물이 없어도 보조탱크에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 그거를 감안해서 냉각수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 주는 것도 좋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에서 뭐 복잡한 게 아니죠. 엔진 오일과 냉각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냉각수가 엔진을 냉각을 시켜주기 때문에 무척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냉각수가 잘 식혀준다 할 때 엔진 오일이 잘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은 잘 흘러가고 어느 부분은 잘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마찰이 증가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엔진 출력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캐너를 볼 때 엔진 토크 제어량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게 엔진 부하입니다. 그 엔진 부하가 클수록 토크 제어량 값이 커지는 것이고 자동차의 가속 성능, 그 다음에 연비, 배출가스까지 다양하게 적용을 한다. 그런 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머스탯 작업을 마친 자동차의 경우에 냉각수를 넣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넣지 않습니까? 냉각수를 한 번에 가득 채우는 게 아니고 조금씩 집어넣으면 이 호스입니다. 보이시려나? 오케이. 보이죠? 이 호스를 타고 옵니다. 그래서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요? 서머스타트 입구죠. 서머스탯이 여기니까 입구 쪽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와서 라디에이터의 하단부부터 쭉 채워서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와서 이쪽에 라바호스 상입니다. 이걸 타고 이렇게 넘어가서 엔진을 다 채워줍니다. 채워주면서 서서히 올라오면서 혹시 이 속에 들어있던 에어가 있다면 냉각수 보조탱크 호스 이걸 타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넣을 때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별도로 에어 작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쪽에서 라버스 쪽에서 물이 채워졌는데 여기가 경사가 좀 졌어요. 사실은 이 부분이 밑으로 좀 내려가줘야 돼요. 이렇게 내려가주면 좋은데 약간 위로 올라왔다가 물이 넘어가는 거라서 여기서 에어가 찰 수 있다는 거를 좀 감안해서 시동을 걸었을 때 냉각수 레벨이 조금은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시동 걸고 여기가 에어가 찼는지 안 찼는지 이걸 누르면서 이렇게 만져보면서 여기에 자, 보세요. 냉각수에 흔들리는 모습이 보입니까? 이 속에 지금 에어가 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호스를 연결하려면 얘가 안쪽은 낮고 이쪽은 높은데 옆에서 보십시다.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호스를 여기를 잘라내고 이쪽을 좀 잘라내고 약간 경사지게 이렇게 해서 들어가주면 냉각 장치가 제대로 된 자동차가 된다. 이것을 감안해서 혹시 알페온을 타시는 분 또 다른 차를 타더라도 냉각수의 흐름이 경사가 비슷한가
높낮이가 다른가 이런 정도는 좀 파악을 해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저 오시면 보드에다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상당히 오래전 얘기죠. 타우너 자동차가 오바이트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게 바로 냉각수 호스의 체결 상태가 높낮이가 완만한 경사가 아니고 다른 지금 이 자동차처럼 이 호스처럼 이것보다 더 심한 경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제가 호스 길이를 조절해서 이게 완만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정비해 드렸었는데 오랜만에 이 자동차를 보면서 이 자동차도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차보다는 그나마 양호한 편이다. 이걸 생각하시고요. 자동차 냉각수 채울 때는 조금씩 넣어주면서 냉각수가 채워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장비를 이용해서 넣기 때문에 아주 소량씩 집어넣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채워진 상태고요. 조금만 더 보충한 다음에 모든 거 다 체결하고 ECU 원위치 시키고 그리고 시동을 걸어 놓고 계기판을 보면서 여러분께 이 자동차가 서머스탯 작업을 왜 해야 했는가 그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기판은 알페온 자동차입니다. 냉각수 온도계를 중심으로 좀 보충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동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냉각수 다 채운 상태에서 완전히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고 이제 서머스탯을 교환했고요. 여기 보면 온도 메타가 있죠. 여기에 이게 하프예요. 이 자동차는. 그런데 하프보다 원래는 내려가죠. 이 자동차는 하프 부분에서 있으면서 온도메타가 왔다 갔다 했어요. 이렇게 흔들흔들. 이렇게 흔들흔들 한다는 얘기는 냉각이 되다 말다 한다는 뜻입니다. 주행 중에 하프를 넘어가서 위에까지도 한 칸을 더 갔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엔진이 꺼질 수 있는 거예요. 시동이. 또 하나의 특징이 냉각수 정비를 하러 오셨을 때 시동을 껐는데 팬이 돌았어요. 그래서 팬이 돌면 안 되는데 팬이 돌아서 서머스탯이 조금 의심스럽다라고 했었는데 그리고 냉각수 정비를 하고 에어를 빼가면서 냉각수를 다 채웠는데 보조 탱크에서 수위가 변하는 거예요. 이거는 서머스탯이 문제가 있구나 라고 했고요. 오늘 드디어 서머스탯을 교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온도 메타가 어디쯤에 와 있는가 평상시에 온도 메타를 좀 봐주시고 운행 중에 온도 메타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면 알 수 있다면 이거는 좀 정비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거를 무시하고 속도를 내고 다니다가 또는 번화가에서 엔진 과열로 문제를 일으켜서 견인해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가능하면 끌려가는 자동차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동 걸고 예열을 시키는 도중에 잠시 여러분께 보여드렸고요. 조금 더 이제 완전히 열 받은 상태에서 계기판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기판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냉각수 온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때요? 하프에서 한 칸 내려왔고요. 그 밑으로 살짝 내려왔죠. 이보다 더 내릴 수도 있습니다. 서머스탯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온도를 좀 내릴 수도 있고요. 이 자동차의 서머스탯은 82도부터 열리기 시작해서 95도가 되면 완전히 개방된다는 서머스타트입니다. 다른 자동차들보다는 그나마 양호한 자동차죠. 그런데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그 시기에 열리지 않는다는 거, 미리 열리거나 늦게 열리거나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참 잘 만들어진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동차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알페온 타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복 받은 겁니다. 자동차 정비에서 냉각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해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잠시 나가서 보조 탱크를 보면서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냉각수를 채울 때 레벨입니다. 현재 팬이 지금 여러 차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벨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이 말은 정상적인 냉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좀 아쉽기는 한데 그 아쉽다는 점이 무엇인가 냉각수 호스가 경사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하니스 케이블인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경사졌죠. 곧 냉각수 호스도 이렇게 경사지게 설치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자동차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오바이트를 하는 자동차가 왔을 때 그 자동차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얄패운 차를 기회로 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것이니까 내 자동차의 냉각수 호스가 이렇게 경사진 상태로 설치가 되어 있는가 수평인 상태로 설치되어 있는가 이거를 좀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냉각수 호스에 대한 관찰 그것이 곧 엔진 성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보이죠? 이렇게 내려가서 라디에이터로 연결된 호스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보면 에어컨이나 하우징 때문에 경사면을 쉽게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지금 체결된 그 클램프입니다. 여기는 낮고 서서히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내려갑니다. 만일에 저보고 정비를 더 하라 그런다면 이 호스를 교환하면서 이쪽을 잘라냅니다. 이쪽은 잘라내서 경사지게 이렇게 내려간 상태로 그렇게 해서 냉각수의 흐름이 완만하게 이루어지도록 곧 이 자동차는 이 부분에 에어가 찰 수 있다.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냉각수를 넣는 속도를 최대한 줄여서 지금 가득 채워 놓은 상태입니다. 혹시나 그래도 여기에 좀 다량의 에어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에어는 빠지지 않습니다. 계속 냉각수가 흘러는 가되 위에 부분은 에어가 찬 상태로 자동차가 운행하게 된다. 알표온을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의 자동차 상 라바우스입니다. 라바우스 위에 거죠. 위에 거니까 상자 써서 상 라바우스의 경사면을 한번 정도는 관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저한테 방문해 주시면 이 호스의 교환 대상이다 아니다 또는 뭐 경사면을 잡을 필요가 있다 없다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에어컨을 꺼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보이십니까? 혹시 여기 무슨 말이냐 할까 봐서 알려드리는 건데 여기 색깔이 다르고 여기 다르죠? 여기가 냉각수 레벨입니다. 항상 일정한 상태로 있어야 되고요. 오르락내리락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냉각수의 보조 탱크를 보면서 관찰을 해서 내 자동차의 서머셋의 상태는 좋으냐 나쁘냐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계 부품으로 조립된 자동차지만 알고 보면 아주 쉽습니다. 또 하나 여기가 흡입 매니홀드와 서치 탱크를 겸하고 있죠. 여기가 이 내부가 오염됐다. 이 호스를 빼서 보면 되겠죠. 이쪽을 보면 되니까 여기가 트로트를 받으니까 여기가 오염됐다 그러면 내 자동차도 여기 들어가는 엔진 오일 점도가 안 맞아서 오토레시가 잘 작동 안 해서 여기가 오염된다. 여기가 오염되면 어떻게 돼요? 단위 시간당 흡입되는 공기의 양이 부족해집니다. 압축 압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압축 압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어디 밸브 누설, 뭐 실린더 누설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덜 들어가면 압축말 공식 영상을 통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난번 영상에도 있었고요. 엔진 오일을 건드리거나 냉각수 온도를 낮춰서 흡입 효율을 높여주면 연비가 좋아지고 출력이 좋아진다. 여러 차례 보셨을 것입니다. 그걸 감안하시고요. 여러분이 호스를 뜯어서 이 안에가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해 보시고 오염이 됐으면 엔진 오일 점도가 안 맞는가 하고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 점도를 좀 낮은 걸로 채택을 해 주시면 그리고 운행하다 보면 여기가 적당히 오염된 것까지도 공기의 속도로 인해서 여기가 청소가 됩니다. 오염된 걸 가지고 매번 청소해서 쓰는 분이 계신데 청소하는데 방향을 잡으시지 마시고 오일 선택을 잘 하시면 흡기 매니홀드나 서치탱크 쪽에 오염이 안 된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이 자동차의 냉각수 온도가 일정하지 않았던 보조탱크에서 레벨이 오르락내락 했던 정비기를 마칠까 합니다. 이슈를 이게 탈거해 놓고 작업을 하면 쉽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단지 이 자동차는 이 호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뭐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빠져나오는데 무척 힘들어요. 그래서 작업하면서 호스를 손상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여기에 붙어 있는 호스를 빼낼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해주면 아마 여러분들도 작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혹시 DIY를 하실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도움을 받으시고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권영호TV 구독자 선생님 그리고 시청자 또 열렬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께 지금까지 소개한
이 자동차의 냉각수 온도가 왜 높았는가? 자, 그것을 여러분께 잠시 보여드리기 위해서 분리를 해놨는데요. 이 부분이 엔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라바우스가 아래쪽 호스가 연결돼서 들어가는 건데 여기 가운데 부분을 보면 여기 열 받는 부분입니다. 열을 받아주면 여기 보이십니까? 이 부분의 피스톤을 밀어냅니다. 그럼 밀어내니까 이 밸브, 지금 까맣게 되어 있는 밸브가 고무 쪽 밸브인데 얘가 뒤로 밀려 나옵니다. 밀려 나오면서 이쪽에 있던 라제타 쪽에 있던 냉각된 냉각수가 대기하고 있다가 열림과 동시에 엔진으로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는 입구 제어식 서머스탯을 채택하고 있다. 지금 방금 전에도 아마 입구 제어식과 출구 제어식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자동차는 입구 제어식인데 자, 이거 분해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무가 손상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시트에 꽉 밀착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나쁜 걸 하나 발견했어요. 보여요? 여기입니다. 이 실 같은 거 어디서 들어온지 모르겠는데 얘가 밸브를 꼼짝도 못하게 고착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 밸브가 여기가 열 받아서 팽창을 해도 피스톤이 밀어나가지 못하니까 서머스탯이 전혀 열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의 자동차에 뭐 이런 거 내 차도 이런 거 있을까 한다면 계기판의 온도를 좀 유심히 관찰하면 아 서머스탯이 고장이 났겠구나 라고 알 수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요. 어떤 의문이 든다면 방문해 주셔서 좀 저한테 진단 받으시고 상담 받으셔서 여러분들 자동차는 열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그런 자동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